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는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잇따른 비난 담화에 대해 훈련은 방어적이고 굳건한 방어태세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나쁜 행위자를 겨냥하고 있고 그 책임은 북한 정권에 있다면서 북한 정권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해 주민들을 착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 부장이 안보 위기를 언급하면서 내놓은 비난 담화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미국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미한 연합훈련은 방어를 목적으로 하며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겁니다. What I will do is reiterate our message, and it's a very simple one. The joint military exercises, they are purely defensive in nature. We have long maintained the United States harbors no hostile intent towards the DPRK. 프라이스 대변인은 특히 미국은 한국의 안보와 연합 방위 태세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이는 한국과 갖고 있는 철통 같은 동맹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기존의 입장을 거듭 분명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1일 미한 동맹은 높은 수준의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병력 보호를 위해 신중한 예방 통제 조치를 시행하고 유지하는 동시에 한국을 어떤 위협이나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견고한 방어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연합훈련은 미국과 한국 쌍방의 결정이며 모든 결정은 상호 합의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1일 진행된 전화 브리핑에서 대북 인도주의 계획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북한의 끔찍한 인도주의 상황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경 봉쇄 등 북한의 극도로 엄격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이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 대한 지원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는 우리의 금융 시스템에서 이득을 취하거나 미국과 우리의 동맹 협력국들 그리고 민간인을 위협할 수 있는 나쁜 행위자의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 정권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자국민을 착취하고 자국민으로부터 자원을 전용한 데 대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을 신속히 해왔으며 가능한 빨리 인도주의 지원을 촉진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을 고려하는 데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북한이 미한 연합훈련에 대해 잇따라 반발 담화를 발표하면서 사실상 무력 시위를 예고하자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앞으로 저강도 도발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면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은 남북관계 진전을 인질로 한국 문재인 정부를 압박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은 미한 연합훈련 시작과 함께 북한이 잇따라 위협 담화를 내놓은 데 대해 북한이 저강도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to expect a full range of potential provocations and military type actions. But again, if Kim Jong-un goes too far and miscalculates, then he is truly going to cut off his nose to spite his face. He can get away with low-level provocations.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소 국장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전망하면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One possibility could be a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test. Something they haven't done in a long time. It shows a new capability. It isn't something that theoretically that they promised they would stop doing. 안킷 판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 연구원은 신형 KN-23 개량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예상했습니다. If I had to guess, I would probably say short-range missile testing. The missile they tested in March this year has just been tested in a single test with 2 missiles involved. So I suspect just for reasons of developing that system, they want to test it further.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미국이 아닌 한국을 상대로 도발에 나설 것이라며 한국을 쉬운 목표물로 삼고 있고 남북관계 진전을 인질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미국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적성국 분석국장은 북한의 도발을 단언할 수는 없다면서 결국 북한 정권의 셈법에 달렸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외교적 노선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면 도발에 나서 국면을 흔들려고 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I think that basically comes down to the calculus inside Pyongyang on whether they want to continue to move forward toward diplomacy, which they gave an indication with the reactivation of the hotline, and whether they think that there is near to medium-term dividends that can be paid by that.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북한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what's happening now is that the North Koreans are temporizing. They are certainly not ready to engage with the United States. They are preoccupied with domestic crises. So they have returned to familiar, kinds of statements urging no exercises. 아인혼 전 특보는 그러면서 북한이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 직후 위협에 나서는 것은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더 독립적인 노선을 택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김정은은 남북관계 진전을 인질로 삼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가 대북 지원에 나서고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하길 바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억제력은 모든 기능의 통합에서 나오며 현재 북한에 대해서는 방어 부분에 집중돼 있다고 존 하이튼 미국 합참 차장이 밝혔습니다. 존 하이튼 합참 차장은 11일 제24회 연례 우주 미사일 방어 심포지엄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우리의 모든 역량이 합쳐지면 억제력이 생기고 우리는 그 역량이 하나로 모일 수 있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분쟁을 억제해 국가를 방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이튼 차장은 이어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등 모든 위협을 탐지할 수 있어야 이를 막을 수 있고 방어와 공격 능력을 통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상에서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으로 유엔 대북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유조선이 1년여 만에 활동을 재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보도했습니다. NK뉴스는 11일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을 통해 확인한 결과 유엔 대북제재 대상인 북한의 천마산호가 지난 6일부터 북한 남포항 인근에서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켜고 신호를 보내는 것을 포착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천마산호가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켜고 끄기를 반복하면서 남포 해안에서 약 110km 떨어진 곳으로 이동했다면서 천마산호가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마지막으로 발신한 것은 지난해 5월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천마산호는 지난 2018년 해상 불법 환적을 하다가 일본 당국에 의해 적발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통보 조치됐으며 이후 미국의 대북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천마산호가 1년여 만에 활동을 재개한 정황이 포착된 것은 북한이 석유 수입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해상에서 불법적 선박 간 석유 환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고 NK뉴스는 전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이 외국인 방문 허용 통지서를 보내 평양 내 22개 시설에 대한 방문이 가능해졌다고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밝혔습니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11일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코로나 긴급 방역 조치 기간 허용됐던 문화와 스포츠, 오락시설, 소매점 등 299곳에 이어 이번에 평양 개선문과 주체사상탑, 우표 박물관 등 22곳이 방문 가능 시설에 추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초기인 지난해 1월 국가 비상 방역 체계를 선포하고 지금까지 국경 봉쇄와 주민들에 대한 이동 제한을 계속해왔으며 외국인들의 입출국을 차단해 국제기구와 구호단체 직원들은 물론 외국 공관들도 잠정 폐쇄 수순을 밟아왔습니다. 특히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의 직원 절반 이상이 본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달 중순에는 인도네시아와 불가리아가 평양 주재 외교관들을 철수시켰으며 당시 인도네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외교관과 국제기구 직원들의 일시 철수를 요청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